비싼 프리미엄으로도 얘기를 해요. 분유통을 좀 약간 돈 많은 사람도 그런 거 쓰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안 먹히는데 뭔가 클릭을 잘못하셨나 봐요. 아무튼 네. 그 다음은 핸드폰 요금제입니다. 네. 4인 가족이 한 달에 쓰는 건 평균 약 3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내는 요금이 인터넷 요금 빼고 95,800 정도 쓰거든요. 한 달에. 네. 5G 무제한으로 쓰다 보니 이제 제일 비싼 걸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 형도 있고 저희 형도 한 9만 원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는 왜 10만 원 안 잡냐? 무제한을 쓸 필요 없으시니까. 예, 그냥 데이터 안심 옵션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 달에 한 38,000원 정도 나갔어요. 예, 어머니도 한 4만 원 정도 나가시고. 그래서 얼추 약 한 3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들 치킨 좋아하시죠? 네, 정말 좋아하죠, 그죠? 저도 좋아합니다. 예, 치킨 일주일에 두 번 솔직히 안 되죠? 그죠? 적어도 일주일에 10번은 먹어줘야 치킨 먹는다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가요? 네. 아무튼 주 2회라고도 얘기를 한다 치면은 주 2회 일주일에 2번 한 달이면 총 8번이죠. 네. 이것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치맥 한 잔 해야지 했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은 10만 원대를 써요. 네. 그 기분 전환 치맥이라는 부분이. 그 다음에는 됐다. 한여름에 지금 이제 슬슬 여름이 오죠. 에어컨 비용이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예. 평균 15만 원대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에어컨이 막 전기 먹는 하마여가지고 에어컨이 집에 있어도 안 틀었어요. 선풍기 4대로 버티는 그런 집이었죠. 저희 집은 돈 많이 벌었는데 불구하고 어머니가 뭐라 했죠. 에어컨 틀 때마다. 아무튼 이런 에어컨 비용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PC방이에요. PC방인데 중고등학생 제가 요때 당시에 PC방 요금이 지금은 뭐 바뀌었겠지만은 이때는 요 동네에서 1,200원이 고정이었어요. 1시간에. 다만 이제 5,000원 하면은 4시간 반 정도를 해주고, 예. 4시간 반 정액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 원이면은 10시간을 넣어줬어요. 예. 싸게. 그런데 여기에서 다들 PC방 많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10,000원 금방 씁니다. 예. 한 진짜 이틀에 10,000원 써요. 학생들도. 예. 왜냐면은 학교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4시간 하면 얼마 안 남으니까 미리 충전해 놓거든요. 근데 10,000원만 또 쓰겠습니까? 플러스로 또 거기서 먹죠. PC방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살이 찐 건데 PC방 라면이랑 PC방 햄버거, PC방 음료수가 너무 맛있어요. 음료수 한 잔 마셔줘야 되거든요. 또 PC방 가면은 영화 앞에 보면서 걔 또 여자친구 데려가가지고 또 PC방에서 저는 게임하고 옆에서는 영화 한 편 봐가지고 까짓거 영화 그냥 집에서 보면 되는데 괜히 PC방 와가지고 돈 써가지고 한 편에 한 5,000원 해요. 거의 쉽게 말하면 비록 영화는 공짜지만 그 PC방 요금을 결제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면서 또 영화만 봅니까? 드라마 봅니까? 아니요. 과자 씹어줘야 돼요. 아, 과자 먹어줘야 돼요. 예, 과자 먹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예요. 쓰는 비용만. 또 일반적으로 다들 마트를 가시죠. 예, 이것도 그냥 최소로 잡은 금액이에요. 최소. 4인 가족으로 해서 마트에서 생필품 일주일에 쓰는 금액 약 한 10만 원 정도. 예, 최소입니다. 최소. 허나 더 쓸 수도 있겠죠. 갑자기 아버지가 오랜만에 월급 타가지고 야 오늘 우리 집에서 회식 한번 하자. 소고기 그냥 5인분 사면은 10만 원 그냥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비해서 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 자, 분유통 샀습니다. 다 썼어요. 애기한테 좋은 거 주죠. 공급해주고. 허나 빈통은 저희한테 쓰레기통이 돼요. 네. 버릴 수밖에 없는 분리수거. 또는 만약에 가족에서 누군가가 흡연을 한다 그러면은 베란다에 흡연통이 되겠죠. 네. 쓰레기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 그래 포인트가 쌓이죠. 네. 근데 전기세 나가죠. 충전하면서 목 디스크 옵니다. 눈 빠져요. 아 시력저하 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중독이 돼요. 네.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거 없었을 때는 그냥 지하철에서 그래도 주변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 타면은 다 핸드폰 보는 정신이 없어요. 핸드폰만 봐요.
그래서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옆에 보죠. 이렇게 뭐 보나 이렇게 살짝씩. 안 그러셨어요? 전 그렇게 한 번씩 하는데. 예, 옆에서 뭐 보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웹툰인가? 웹툰 좀 보고 있다가 누군가 보면 바로 피하고 막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치킨 먹습니다. 치킨 쿠폰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집에 치킨 냄새가 남겠죠. 환기 시켜야 되죠. 닭뼈 요새 솔직히 순살 있으니까 비싸더라도 닭뼈 나오죠. 닭뼈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설마 그걸로 뭐 곰탕 해 먹겠어요? 버려야죠. 아니 그냥 하는 말이죠. 설마 곰탕 먹겠습니까? 그거.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무줄이 남죠. 예. 그 다음에 괜히 안 먹은 머사 소스가 남습니다. 예. 냉장고에 남아요. 저 안 찍어 먹으니까. 제 철학이에요. 나름. 근데 아무튼 저는 남습니다. 또는 막 양념치킨도 소스도 남아요. 예. 좀 약간 새로운 면이죠? 네. 다 먹진 않습니다, 저도. 아무튼 예. 그다음에 여름 에어컨비를 씁니다. 예. 당연히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면은 우대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 은행이나 쪼일에 쓰니까 통신비도 싸게 해줘요. 그러면서 뭐 하냐? 적금 권유합니다. 예. 적금 드셨어요? 아, 고객님 이번에 20만 원짜리 있는데 드시면은 6개월 뒤에 12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괜찮으세요? 5만 원 이자 받으려고 그런 적금도 권유하죠. 예.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죠. 그다음 또 하나 PC방. 와, 미쳐버립니다. 예. PC방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남자분들은 게임 좋아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예. 뭐 롤을 좋아하신다. 뭐 저희끼리 말씀드리는 건 롤이라고 있습니다. LOL이라고 해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게임 있는데 캐릭터 하나를 육성시키면서 적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거에서 지잖아요. 미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잘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드립해요. 막 삐 이런 거 막. 예. 스트레스 장난 아니게 쌓이게 돼요. 예.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뭐냐? 엄마들 아빠들은 아들 딸이 민증 도용합니다. 예. 저 지금도 어머니 민증 기억하고 있어요. 6207나 이렇게 다 뒤에 압니다. 지금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자기 형 거를 해가지고 야간에 PC방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애들도. 그래서 민증검사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웬만한 PC방 잘 갔던 아들 딸들은 내 민증번호를 외웠을 확률이 거의 1000%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트 가죠. 포인트 쌓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장난감 안 사줘가지고 삐진 아들 딸들이 있어요. 예. 당연히 저희들이 상관없겠지만은 꼬마 애들 데려가면은 엄마 이거 사줘. 안 사주면은 막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뭐하냐? 일반적으로 소비를 해서 얻는 거는 바로 스트레스와 짜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에 대해서 조금씩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소비하는 흐름이라 한다면은 한마디로 컨슈머라고 얘기하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세대가. 그 다음에 2세대라는 거예요. 프로슈머. 자기 맞춤형 제품을 위해서 생산과 유통을 같이 참여하는 소비자예요. 네. 그 다음에는 3세대. 뭐 스마트 슈머입니다. 좀 영어 발음이 좀 되네요 오늘따라. 문화생활, 건강,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효과까지 제대로. 이왕이면 내가 하나하나 비교해서 요 인테리어면은 요 가구면은 내 집에 배치하면 너무 이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일일이 직접 줄자로 재보고 사이즈 맞나 체크한 다음에 하는 소비자들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주슈머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생필품을 주려고 해서 인위적인 소비를 하는 네트워크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좀 약간 타살 비방 안 되겠지만 굳이 지금 필요 없는데 계속 쌓아야 되는 쟁겨놔야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예. 사업과 소비가 같이 맞춰진다는 개념인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뭐 마지막 5세대 언슈머라고 합니다. 소비만으로 해서 이익이 되고 소비 촉진을 활동을 참여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요 언슈머 시대에 와 있어요. 예. 한마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소비가 이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같이 먹어보자, 같이 써보자, 이거 쓰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소비로 인해서 이익이 얻어지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슈머가 뭐냐? 바로 돈 버는 소비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망으로서 이익이 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참여 같이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소비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하냐? 사업 구조가 있어요. 고품질의 저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품의 품질은 정말 좋지만 금액이 그만큼 싸야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비가 이퀄 사업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익 구조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자와 유통도 돈을 법니다. 요 언슈머를 통해서. 왜? 제품을 구매하니까, 매출이 나오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소비자 또한 돈을 쓰면서 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짚어진다는 거죠. 언슈머라는 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치의 구조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멋있죠? 예. 이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레디오사를 외칠 때가 됐어요. 네, 아무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한마디로 돈 매출이 매출하세요. 198 하세요. 200만 원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슈머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얘기합니다. 평생 소비 현명하게 하라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뭐하냐? 바로 오토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요 오토십이 바로 뭐냐? 제가 만든 명칭입니다. EMM. 엔젤타 메이크 매니아. 예. 아시죠? 킹스맨. 예. 매너스 메이크 맨. 매너. 아 미안해요. 매너 메이크 맨. 알죠? 예, 그런 겁니다. 엔젝타 메이크 매니아예요. 예. 한마디로 뭐냐? 다이어트 한 사람들 내가 한 명씩 찾아서 아니면 얘기를 해서 이런 매니아를 형성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뭐 커피 라떼 한 잔 할래요? 이게 아닌데 의미 까먹었다. 예. 아무튼 라떼 한 잔 하시겠어요? 예. 이번에 6월달에 나오죠. 카페라떼가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한테 또 매니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뭐하냐? 바로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예.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 피부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 4명을 제대로만 내가 하나씩 케어해서 만들어내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플랜이 되는 겁니다. 오토십이라는 것. 그래서 뭐하냐? 첫 번째 챕터 1입니다. 예. 회원가보다 더 쌉니다. 오토십이라는 게.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내가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왼쪽이 회원가고 오른쪽이 오토십이에요. 아, 내가 본 대로 하면 되는구나. 네, 왼쪽이 회원가고 오른쪽이 오토십이에요. 예. 한마디로 뭐냐? 여기 잘 금액 비교하시면은 11,000원에서 38,500원이 더 쌉니다. 오토십이. 예, 훨씬 싸요. 그러면서 뭐하냐? 요 오토십이라는 걸 내가 매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5월달이죠. 결제일은 5일에서 25일 중에 가능해요. 아무 때나. 예. 마음대로. 다만 27일, 28일은 안 됩니다. 예. 5일에서 25일까지 가능해요. 이때 신청하는데 그 달에 결제하기 전 날짜에 변경을 해야 그 달부터 적용이 돼요. 예. 그 달부터. 예를 들어서 1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에 결제를 할 예정인데 13일 날에 내일이죠. 내일 날짜를 20일로 변경하면은 20일 오늘부터 이번 달 20일부터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5일 날에 결제 예정인데 만약 17일 날에 결제 날짜를 바꿨어요. 7일로. 그럼 당연히 이거는 다음 달 되겠죠. 왜? 5월 7일이 지났으니까. 예.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토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하냐? 결제 실패 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결제 실패 시에는 결제 날 포함해서 5일 안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예. 5일 안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5월 6일 날 결제를 실패했다. 그러면 5월 25일까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완전 이득이죠. 예. 어떻게? 5일 안으로는 그냥 전화 통화 해가지고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 번호 불러주고. 근데 만약에 6일날 결제를 실패해가지고 한 5일이 지난 한 14일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서류를 쓰셔야 돼요. 네, 서류를 쓰고 오토십 쓰시면서 금액을 똑같이 다 얼마?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오토십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깔끔하게 해줍니다. 네, 본사 카톡 아시죠? 네, 거기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엄한 사업가분한테 본사 카톡인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냐? 밑에 보시면 예시입니다. 5일날에 만약에 5월 5일날 결제 날이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카드 오류를 결제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누구누구님, 뭐 전 장우석이니까 장우석님 뭐 카드 오류로 인해서 결제가 실패됐습니다. 아니면 뭐 한두 초과로 인해서 결제 실패됐습니다. 다시 결제해 주세요라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은 25일까지 해서 아니면은 5, 6, 7, 8, 9 일까지 해서 통화로 해서 결제하면 돼요. 카드 번호 알려주고 회원번호 알려주고. 네. 근데 내가 바빠서 못했어. 그러면 11일 날에 서류로 작성해가지고 다시 본사 카톡에 보내면 됩니다. 단 25일이 있어요. 네. 근데 저 5일날 결제 날인데 만약에 25일날 지나서 하면 어떡해요? 160BB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5일날 내가 결제 날인데 깜빡하고 25일 지나서 통화를 했어. 그러면은 160BB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25일날 내가 만약에 결제 예정이에요. 네. 결제 예정인데 실패했어. 그러면은 25, 26, 27, 28, 29까지 해서 재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29일 지나면 뭐하냐? 31일 날에 160BB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킥포인트입니다. 오토십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오토십은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관리 시스템. 네. 다이어트 할 사람 한 분 한 분 얘기해서 요런 오토십으로 해서 관리하게 하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 오토십으로 해서 커피 드시게끔 꾸준하게. 이왕이면은 그 아시죠? 내 집에 작은 카페, 내 손에 작은 카페. 예, 일명 뭐 카누 거지만 따라해도 상관없겠죠? 예, 안 돼요? 공유가 안 돼서 안 되는 건가요? 그렇구나. 어쩐지. 그 다음에 건강. 예, 몸을 위하신 분들을 위한. 예,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 뭐냐? 바로 요 오토십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지금은 뭐 회사가 잠깐 지금 계속 준비 중이라 세럼이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세럼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이어트 관리해야 되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143,000원 하셔가지고 플러스가 있는 걸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서 관리하게끔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또 커피 좋아하시면은 항산화 커피 뭐 4박스가 아니더라도 뭐 2개에다 비타민 2개 해가지고 꾸준히 드시게끔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화장품 하시면 되는 거고. 예.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비타민 꾸준히 먹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오토십으로 하여금 해서 내 고객들한테도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오토십이라는 거는 일콩 생활비이자 저희의 사업비예요. 예. 자, 저 커피가 143,000원짜리를 30으로 나누면은 4,800원이 나옵니다. 예. 하루에 쓰는 비용이에요. 하루에 4,800원 그 이상 쓰지 않을까요? 저희는. 예. 커피 저기 앞에서 파는 것만 해도 한 잔에 1,500원이에요. 그죠? 근데 하루에 한 잔만 드시겠어요? 2잔 먹죠. 최소 까짓 거 싼데. 그죠? 예. 그 다음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하셔야죠. 그죠? 예. 요 칵테일도 저는 술 못하지만 요 칵테일도 얼추 약 한 7,000원 정도 얘기한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너무 좋아해요. 초밥을. 저는 초밥을 정말 좋아해요. 예. 일반적으로 음미 틀렸다. 일반적으로 스시에서 그런 초밥 정식은 최소 10,0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최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 당연히 한 값에 4,500원이죠. 더 금액이 오른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 뭐 정확히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들 지하철 타시죠? 버스 타시죠?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나가시죠? 당연히. 예. 그렇다면은 요 지하철 요금만 본다 하더라도 하루에 왕복 2,500원이에요. 멀리 살면 당연히 최소 4,000~5,000원 나오겠죠. 예. 얼추 더 플러스 아파가 되니까. 근데 그래서 요 생활비가 저희는 사업비고 이 사업비가 바로 저희한테 오토십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븐의 계란빵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뜨고 있는 계란빵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맛있겠죠. 예, 저도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계란빵. 예,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빵은 그 뭐야 카르타라 같은 그런 빵 재질의 계란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거기 위에다가 베이컨도 넣고 막 콘도 넣고 막 치즈도 넣고 해가지고 더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해놓는 거예요. 예, 요게 한 달에 창업 비용이 500만 원 한다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뭐 프리미엄급 뭐 월세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요게 이것도 뭐냐? 1인 창업. 사이즈가 뭐 저희 지사에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우리 뒤에 있는 룸만한 사이즈? 예. 그럼 당연히 거기에 보증금 이런 거는 플러스 압하겠죠. 예,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닭앤도스라고 해가지고 뭐냐?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야식의 3대 메뉴죠. 예. 쪽갈비랑 그 다음에 족발이랑 치킨이랑 요 세 가지를 다 판다고 얘기해요. 한 번에 한 세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한 번도 먹은 적 없지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게 세트예요, 세트.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맛있어요? 혼자 먹었네 치사하게. 아무튼 예. 요거는 창업 비용이 약 1,200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겠죠. 임대료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임대료 뺀 금액이에요. 첫 달에 들어가는 게. 예. 첫 달 아니지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예. 고정 지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얼마냐? 바로 약 17만 3,250원이 하는 거예요. 오토십 총 14가지 14가지 죄송해요. 14가지에서 평균값 더했을 때는 17만 3,250원이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예. 일반적인 자영업에 비해서 당연히 금액은 싸요. 훨씬 쌉니다. 예. 저는 요 그 싼 금액으로 해서 저희는 한 달에 매달 약 17만 3천 원 정도를 쓰면서 저희는 사업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플랜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냐? 저희는 윈윈이라는 거예요. 예. 회사가 있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해야겠다. 사업자가 있어요. 예. 이 사업자가 있는데 요 오토십 하나 가지고 서로 윈윈한다는 거예요. 예. 뭐하냐? 엔제타라는 회사는 요 오토십이라는 것 때문에 고정 매출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는 뭐하냐? 요 오토십으로 인해서 고정 수익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십의 차이가 있어요. 예. 오토십을 안 한 사람들은 추천 수당 빼고 다 못 받아요. 예. 저 오토십 안 했는데 추천 수당 뭐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외의 것들은 후원 수당, 매칭 수당, MDM 보너스, 승급 수당, 그다음에 오토십 비전 수당 아시죠? 13만 3,500원, 1,330원씩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오토십의 BV도 후원 수당에 같이 포함돼서 풀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토십 후원 수당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예. 후원 수당에 다 포함시키는 거지 사실은. 예. 아무튼 요것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오토십을 했다 하면은 이거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을 다 얻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있다는 거예요. 뭐? 누적을 해줍니다. 예. 누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토십을 오른쪽으로 해놓고 매달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 추천이 있어요. 요 사람이 오토십을 돌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저한테는 대실적인 매출이 누적이 됩니다. 꾸역꾸역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100억이든 10억이든 계속 누적이 돼요. 예. 적금처럼 쭉 누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내가 소실적에 신규 매출이 아예 없어요. 만약에 오토십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 오토십은 계속적으로 누적해 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소실적으로. 예. 첫 번째 했을 때 80bp를 잡아주죠. 허나 저희는 수당이 안 풀리죠. 왜? 저희는 후원 수당이 225bp니까. 예. 그래서 5회 해도 400bp 쌓이면서 뭐하냐? 400bp에서 255를 나누면은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스텝이. 그래서 5만 원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예, 5회, 10회, 15회, 20회, 25회, 30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 말고도 내가 그냥 재구매한 거 있죠? 그것 또한 내 오른쪽으로 매출 넣으면은 나한테 또 누적이 됩니다.
오토시뿐만이 아니에요. 단 내 소속적인 신규 매출이 아예 없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내가 한 명 소개했어요. 150불 패키지를 짜다닥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추천했기 때문에 225가 더 얹어져서 1125가 쌓이게 되죠. 생기게 되죠. BV가. 그렇다면은 이 한 명이 나오는 것 동시에 저한테 뭐라고 후원 수당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하냐, 신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신규 BV와 누적이 되어 있는 BV를 합쳐서 후원 수당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오토십을 5번 했어요. 내 오른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5번 하고 내가 신규 추천을 오른쪽에 한 번 했습니다. 190번 했어요. 그러면은 1125 BV죠. 내가 추천했기 때문에 900에서 225더 더해지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 5회 동안에 누적된 BV가 바로 써있는 것처럼 400BV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합시 1525 BV가 나한테 풀리는 거예요. 저희는 대소실적 450대 225 BV로 해서 1스텝이라고 풀리고 5만원이라고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1525 BV를 225 BV로 나누면은 6.77778이 나와요. 네. 한마디로 6.7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뒤에 거를 떼고 앞에 있는 걸 풀어주기 때문에 6스텝이니까 6 곱하기 5는 30만 원인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같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0.7스텝은 어디 가냐? 175 BV는 225 BV가 채워지면은 그때 또 다시 후원수당이랑 같이 풀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오토십의 후원수당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서 내가 똑같이 요 대실적에 한 명 오토십 하고 있어가지고 매출 누적이 쭉 돼요. 쭉 되고 내가 계속적으로 소실적에 오토십 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생기게 되면은 요 사람들은 후원수당 저한테 풀리는 거예요. 얼마? 5만 원 단위로. 예. 한 명당 약 금액 계산해보면 약 한 17,760원 정도 나와요. 허나 어떤 분들은 이걸로 오해합니다. 저 오토십 제 소실적에 2명 있는데 저 그러면은 34,000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5만 원 단위로 풀리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예. 5만 원 단위로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을 했다. 오토십에 3명 하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는 소고기 3개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날 집에서 소고기 하나 먹어줘야죠. 까짓 거. 예. 그죠? 그 다음에 30명 있다. 그러면은 미슐랭 갈 수 있습니다. 예. 별 3개짜리. 혼자 가서도 충분히 먹고 2명 가도 충분히 사적으로 남아요. 예. 미슐랭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전 가봤습니다. 예. 부럽죠? 네. 그래요. 네. 네. 저도 아직 안 가본 데가 많습니다. 미슐랭 아직은. 저도 많지만 되게 품격이 달라지게 돼요. 괜히 막 내가 어깨 펴지게 되고 막 이런데 내가 오는 사람이니까 막. 예. 그쵸? 그 다음에 100명을 내가 오토십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샤넬 크런치백 1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좋죠? 예.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또 300명이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가전제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냉장고 하나 사고도 LG 코드 제로 최신 거 사고도 남아요. 돈이 사실은. 예. 한마디로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오토십 하는 사람들만 찾으면서 내 소실적에 꾸준하게 오토십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고정적으로 이렇게 최소 들어올 수 있다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여기 뒤에서 5만 원 밑으로는 빠지겠죠. 뒷자리는 당연히 빠지겠죠. 예. 그거 굳이 계산 안 하더라도 단순하게 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또 하나 오토십 비전 수당이 있습니다. 예. 추천 갭으로 1,430원씩 풀리게 돼요. 요거는 뭐냐, 13만 3천원 기준인 거예요 사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토십 하시는 분들이 19만 8천원짜리도 있고 20 얼마짜리도 있고 한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거기에 10% 2천 얼마가 풀리는 거예요. 예.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추천 갭으로 풀려요. 추천 갭으로. 예. 내가 4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저한테 1대예요. 1대.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또 내 1대 사람들이 오토십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저한테 2대가 돼요.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못했어. 오토십을 추천을 못해가지고. 근데 요 한 명이 너무 되게 잘해가지고 2, 4, 6, 7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7명은 저한테 3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9대까지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초록이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윗사람의 추천이 누구죠? 바로 그 위에 있죠? 그 사람한테 1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그 7명이 2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압축 롤러업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하냐? 밑에도 더욱더 오토시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3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한테. 그 달은. 예. 그러니까 요거의 파이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예. 대단하죠. 예. 바로 이것이 진정한 마법의 오토십이라는 거예요. 예. 레디오사. 그쵸? 근데 자, 그래서 뭐냐? 요 오토십을 한 달에 한 명씩 한다고 얘기합시다. 한 달에 한 명씩 신규로 그냥. 예. 그러면은 나도 하고 내가 추천한 사람도 한 명씩 한다고 가정을 해요. 예. 1년이면은 누적의 저조노가 됩니다. 금액이 저렇게 쌓이게 돼요. 하나씩. 예. 1년이 됐을 때는 내가 추천한 사람도 한 명씩 오토십만 찾는 게임으로 하고 나도 오토십 한 명씩 찾는 게임을 한다 친다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년째 어떻게 되냐? 예. 계산하기 싫을 정도예요. 예. 통장 안 봐도 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로또나 다름없어요. 예. 근데 지금 솔직하게 이렇게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여기서 2년치가 아니더라도 1년치에서 200명만이라도 가보자 이거예요. 200명이라도. 예. 그러면은 나한테 최소 못해도 30만 원에서 25만 원은 꽂힙니다. 한 달에 그냥 고정적으로. 그 금액이면은 내 핸드폰 요금 계산 걱정할 필요 없지 않아요? 예. 내가 뭐 한 달에 쓰는 뭐 적금 그냥 요거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 오토십 비전수당으로 내 적금 30만 원 그냥 넣으면 돼요. 꼬박꼬박. 사실은. 예. 돈 더 불리기 위해서. 그런 플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냐? 저희 회사의 총 판매원 수예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 예. 보시면은 후원수당 받는 사람들이 6,977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오토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5,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에서 성인은 약 4천만 명이에요. 거기에서 고작 엔제타 회원은 3만 명입니다. 예. 퍼센테이지가 바로 얼마냐? 0.00075%예요. 예. 성인 인구 수에서. 그럼 여기에서 6,977명은 몇 프로냐? 바로 0.000174%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뭐냐? 저희한테는 오토십을 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한 달에 내가 한 명씩만 하더라도 두 명씩만 하더라도 오토십의 파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 돼요. 예. 바로 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십이라는 거든. 예. 히트다 히트.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MT 만들기입니다. MT 만들기. 비록은 요 오토십이라는 그런 오토십이라는 거 한 번 했는데 다음에는 2명이 오토십을 해요. 그 다음에는 둘, 넷, 여섯 명이 오토십을 해요. 그 다음에는 안 셀래요. 예, 더 많이 해요. 예. 그 다음 또 오토십 또 한다 그러면은 또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 뭐냐? 저희 오토십은 바로 뭐 머니터리 만드는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제대로만 자리 딱 잡고 오토십 할 수 있는 엔제타 매니아들, 엔제타 메이크 매니아들을 만들면은 요 머니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는 이 오토십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별 뭔지 아시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 억수로요. 뭐냐? 오토십은 사업가한테 억수로 중요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심플하죠? 예. 그래서 오토십의 그런 끝장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토십의 매직의 오토십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제가 또 올라와서 또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오토십에 대해서 마법의 오토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디오 살라고 준비하는 거요?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 레디오 싸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